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네. 역시나 날이 맑습니다. 너무 좋으네. 네. 그러니까요. 좋은 곳에 가서 그런가 봐요. 오늘은 어디로 가요? 오늘은 역시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데요. 네. 모명제 옆에 있는 그 두한필 명정각이라는 곳을 한번 가볼 거예요. 오, 그래요? 궁금한데요, 저. 거기도 우리 또 효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네. 거기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죠. 출발! 두한필 명정각으로 가는 길에 모명제가 있는데요. 조선의 원군으로와 궁을 세우고 귀화한 명나라 장수 두사충을 기리기 위해 세운 제실입니다. 모명제를 가며 명정각을 모르고 지나쳤던 사실이 놀라운데요. 어떤 곳일지 기대감 한가득입니다. 여기군요. 그렇죠. 여기. 모명제만 봤지 여기는 있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들어가시면 다니는 분들이 잘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치기도 하죠, 여기는. 네. 고개 숙이고 들어오셔야 돼요. 다소 아담한 사이즈의 두한필 명정각에 도착을 했는데요. 네네.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우리 수성구에 보면 모명 두사충이라는 장군이 있었거든요. 그 장군의 이제 7세손이 되는데 호를 소남으로 썼었어요. 소남 두한필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제 효행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효자 정려각인 셈이에요. 네. 그럼 정려각이랑 명정각이랑 같은 건가요? 그렇죠. 뭐냐면 기본적으로 정려각이라고 하는 거는 조정에서 임금의 명으로 내려지는 거거든요. 네. 지금으로 보면 뭐 대통령 표창 같은 것들인데 통칭해서 정려라고 표현을 하고 그 중에는 이제 개별적으로는 이렇게 명정각 네. 또는 뭐 효자각, 충렬각, 뭐 효열각 이렇게 개별 이름은 여러 개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려각 범주 안에 있는.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두한필 선생은 또 어떤 효행을 선보이셨길래 그런 명정각을? 그 두한필 선생도 이력을 보면 거의 다 똑같은데요. 뭐 말 그대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 대한 효행은 아주 타고났다 그래요. 네.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할 정도로 아주 효행이 좀 탁월했던 분인데 네. 두한필 선생하고 관련돼서 이제 전해져 오는 이제 대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어떤 내용이냐면 이래요. 그 어머니가 이제 병중에 이제 계셨는데 몸이 굉장히 많이 아프셨대요. 네. 그리고 이제 음식 그리고 곡기를 끊는다 그러죠. 음식도 못 드실 만큼 몸이 불편하셨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난데없이 이제 송이버섯이 먹고 싶다 그런 거예요. 송이버섯. 근데 아시다시피 송이버섯도 한여름이라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어머니가 송이버섯이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가 한겨울이었던 거죠. 때가 또 안 맞네요. 네. 산에 눈이 쌓여 있을 때인데. 네. 그래서 두한필 입장에서는 송이버섯은 이게 여름이라야 얻을 수가 있는데 눈 덮여 있는 산에서 송이버섯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두한필이 그랬대요. 하늘에 이제 빌었다 그래요. 내가 어머님이 드시고 싶어 하는 것들을 꼭 좀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이제 기도를 하고 몇 날 며칠을 이제 산을 이제 찾아 헤맸다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소나무 아래에서 송이버섯을 구했대요. 겨울에요? 겨울 한겨울인데. 있던가요? 그래서 그 송이버섯을 이제 구해서 와서 이제 죽을 끓여서 어머니를 드렸더니만 그동안 그렇게 어려워하던 어머니가 이제 우리가 쾌차했다 그러죠. 네. 그래서 완쾌됐다라는 어떤 그런 스토리는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그것도 역시나 전설로 남아있다. 그렇죠. 근데 안쪽에 이제 현판에는 명정각이라 적혀 있는데 네. 혹시 그 안에 비에 적힌 내용이 그런 건가요? 여기는 들어가 보시면 네. 안에 그 명정각 안에 가운데는 이제 비석도 있고 좌우에 보면 벽면에 현판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집은. 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두한필의 어떤 효행, 어떤 효행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려각이 내려왔는지라는 그런 내력을 기록한 정려기문이라는 게 안에 있어요. 보면 네. 거기에 보면 그런 내력이 잘 되어 있고 또 이 명정각을 지을 당시에 썼던 상량문이라고 상량문 뭐 그런 것도 남아 있고 또 두한필의 효행을 이렇게 시로 읊었는 것들도 있고 또 두한필의 효행을 우리가 찬양한다 그러죠. 네. 찬양하는 그 찬문에 해당되는 것도 안에 다 현재 다 소장이 돼 있어요. 보면. 관련한 내용들이 다 기록돼 있나 보네요. 그렇죠, 그렇죠. 출입문을 보니까 네. 조금 낮더라고요. 그렇죠. 옛날 사람들이 현대인들보다 키가 작았다고는 하지만 그 출입문이 저렇게 낮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문이 너무 작죠, 그죠? 네. 근데 통상 우리 정려각
또는 뭐 비각 같은 종류들은 대체로 출입문들이 뭐 저렇게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들어가려 그러면 고개를 숙이지 않고는 못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저렇게 만든 이유가 있거든요. 어떤 이유인가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자, 여기를 예를 들면 이 명정각이라고 하는 거는 두한필의 효행에 대해서 임금이 직접 정렬을 명해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첫째는 이 공간은 임금이 명이 내려온 곳이라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왕조국가 시절에 임금의 명이 떨어진 곳. 그러니까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두한필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선생을 여기 모시고 계시고 네. 그분을 기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들어올 때 공손하고 겸손하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라는 의미에서 대체로 정려각 앞에 저렇게 문은 낮고 작게 만든 거예요. 존중의 자세를 딱 취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모명제 뒤편에는 두한필 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우리 그 유명한 이제 두사중 장군 가는 이제 묘고요. 네. 일로 가지 말고 바로 올라가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명정각의 주인공이죠, 그죠? 소남 두한필이라는 분의 묘도 있고. 두한필 묘소라고 왔는데 네네. 묘소가 두 곳이 있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봤을 때 그 뒤쪽에 있는 것이 그 도한필 선생의 묘소고 아래에 있는 거는 도한필 선생의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의 묘회 같아요. 아, 원래 이렇게 위아래로 두시나 봐요. 그거는 우리가 그 조선 중기, 후기 정도, 중기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네. 그 이전까지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잘 없었었어요. 뭐 남자가 위에 간다, 여자가 아래 온다 이런 규정이 잘 없었는데 네. 임진왜란 이후부터 그런 어떤 그 장제 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대체로 위쪽이 남자, 아래쪽이 여자. 그리고 우리가 정면에서 묘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좌측이 남자, 우측이 여자라는 어떤 그러한 그 법식이 예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때부터. 그 예에 의해서 이제 아래쪽에는 그 아내분, 그렇죠. 위쪽에는 두한필 선생. 그렇죠.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묘소에 갔을 때는 저는 이제 아내분 이 네네. 묘소처럼 묘비랑 상차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면 네네네네. 이 두한필 선생은 앞에 조형물이 또 놓여져 있어서 어떤 용도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도한필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벼슬을 받으신 분이었거든요. 네. 정삼품 이제 통운대부라는 벼슬을 지내셨기 때문에 묘 앞쪽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있는 뭐 상석 같은 거는 있지만 일반 묘에서 볼 수 없는 게 이제 좌우에 보면은 사람 형상을 떤 이제 돌로 조각한 문인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문인석. 근데 저 문인석이라는 거는 뭐냐면 과거에 문신 출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워 놓은 것인데 종종 보면 이제 장군들 무신 출신인 경우에는 앞에 무인석을 이렇게 세워두게 돼요. 네. 그리고 혹시 두 개 차이점 아시겠어요? 문인석하고 문신이랑 무인이요? 어떻게 구별할까요? 저는 아까 전에 옷차림 보고 알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실제로 이렇게 보면 표시가 나요. 왜냐하면 그 무인석은 복장이 이제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인들은 보시다시피 옛날에 우리 문관들이 입던 옷이에요. 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 이제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무인들은 손에 검을 이렇게 들어요. 칼. 검을 들고 있고 네. 지금 여기 도한필 선생 같이 문인석인 경우에는 손에 홀이라고 하는 걸 들고 있거든요. 홀. 근데 홀은 또 뭔가요? 이 홀이란 건 종이가 없던 시절에는 이게 일종의 메모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종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도 이게 상징적으로 어떤 문신들만의 어떤 그 하나의 상징물이 된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앞에 보면 또 그 문인석 앞쪽에 보면은 말이 두 마리가 있죠. 네. 그건 이제 석마라 부르는데 우리가 살아생전에도 문신들이 말을 타고 다니듯이 이제 저승세계 가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말을 타고 다니시라라는 의미에서 저렇게 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석상 앞쪽에 보면 네. 자그마한 돌이 하나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석상 바로 아래쪽에 있는 돌은 향로석이라고 그래요. 향로석. 그러니까 산에서 묘제를 지낼 때 그 다음에 향로 같은 것을 올리는 것이고, 네. 오른쪽 옆에 있는 작은 어떤 그 석조물은 거기 옛날에 그 술주전자, 그러니까 술주전자를 별도로 올리는 네. 그런 기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그 비석이도 하나 있거든요. 네.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묘비라 그러죠, 묘비. 그 묘비라는 거는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그분이 살아생전 행적이 어떤 것이냐를 이렇게 기록을 해서 돌에 새겨서 이제 세워놓은 것이 되죠.
오늘 저랑 같이 또 한 군데를 둘러보셨는데 오늘 그 소감이 어떠세요? 저야 늘 좋긴 하지만 네. 특히나 오늘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게 네. 주제가 효잖아요. 그래서 매번 주말에 놀이공원 놀러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놀이공원 말고 네. 이런 역사적인 문화공간, 역사적인 공간에 와서 공부도 하고 효에 대해 깨닫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오늘도 보람이 있었다 그죠? 그럼요. 다음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도 우리 수성 관내에 있는 또 색다른 곳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번 주말 과거의 역사가 깃든 효자 두안필 명정각으로 산책 가보는 건 어떨까요? 재밌는 효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